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 정치의 신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서정욱 변호사,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두 번 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선 당선인들 만난 얘기를 저희가 시작을 한번 해봤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라는 요청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 요구는 이제 이거 너무나 예. 당연한 거고요. 실제 이제 그 압도적으로 안철수 의원 정도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거 찬성하겠다는 거고 네.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보고하자. 그래서 이제 그 아마 건의를 했고 대통령도 오늘 거부권을 예. 행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거부권 행사를 할 것 같고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좀 여러 가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준비가 되어 있죠.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장애 집회를 시작하겠죠. 네. 제 생각에는 뭐 오늘도 급작스럽게 뭔가 국회 내에서 퍼포먼스가 있을 수 있고 주말 동안에 예. 서울에서 대규모 장애 집회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최상병 특검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뭐 야권하고도 공조해서 장애 집회하고 계속 이제 네. 요 규탄 대회를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요 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14명 지역적으로 부산 경남 초선 당선자들하고 식사했거든요. 네. 어제. 보통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당선인 전부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끝내는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최상병 특검을 꼭 통과시키면 안 된다. 뭔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의혹이 소규모 있다. 설득 작업이 필요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뭐 예. 의원들에게 접근하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이런 좀 해석을 또 내어주셨는데 보니까 대통령한테 한 당선인이 당의 호위무사, 우리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 그거에 화답을 해서 대통령도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뭐 그 친윤 일각에서 대통령 탈당 얘기도 좀 나오고요. 이게 뭐 대통령의 보수 정체성을 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다 보니까 뭐 요런 대화가 오간 건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예. 지극히 이제 극히 일부 의견입니다. 대다수 의견이 아니고 네. 일부에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당 대표로 놓으면 대통령이 이제 그 탈당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한 위원장이 나오면 안 된다. 예. 이런 이제 그 일부 견해가 있죠. 극소수 견해예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대다수 의원들과 대통령은 이제 그 당정이 하나가 돼야 된다. 예.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원팀이 돼야 된다. 네. 우리는 이제 운명 공동체다. 이게 그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선자들도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 예. 그다음에 윤 대통령도 절대 나는 탈당하지 않고 당의 일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되겠다. 네. 이렇게 서로 화답한 거예요. 그 말을 조금 반박을 할 만한 글이 하나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의 꿈이라는 본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서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 모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당이 배알도 없이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은 애한테 굽실거리냐 뭐 이런 새살림 차리는 게 낫겠다. 이런 글까지 썼는데 홍 시장은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대표되면 탈당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한 걸로 보이거든요. 이 글은. 지금 이제 이거 아주 부적절한 예. 해당 행위입니다. 본인은 이제 새살림 차린다는 게 뭐 본인이 당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예. 아니면 이게 본인이 뭐 이준석 당으로 개신당으로 개혁신당으로 가겠다는 겁니까? 도저히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시 무소속 간다는 건지 네. 납득할 수가 없고요. 아니 정정당당하게 당신과 민심에 따라 대표가 정해졌는데 왜 이걸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이게 새살림 차린다. 예.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해당 행위고요. 네. 이 정도면 이게 그 당에서 중징계를 해야 된다. 오히려 본인이 새살림 차리기 전에 당에서 이게 징계로 제명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근에 어떤 그 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김지우 부대변인 보시기는 어때요? 홍 시장이 정말 끊임없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이겼어야죠. 그런데 뭐 뜬금없는 2조 심판이나 얘기하고 사실은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러 가지 발언을 하면서 당내에서 불화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좀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여차하면 다 감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와신상담 사직생의 각오로 그냥 모든 계파가 똘똘 뭉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예. 정치 구력도 뭐 20년 30년 되다 보니까 정치도 전문직입니다. 시험 잘 봐서 검사 되고 상관 잘 만나서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된 사람이 얼마나 경험이 있겠어요. 그리고 예. 사실은 홍 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총선에서 패배하니까 야당 대표한테 뭐 비선 특사 보내가지고 뭐 야당 당수의 경쟁자가 될 사람은 중용하지 않겠다. 뭐 예. 이런 것들도 뭔가 좀 민주당의 트로이에 목말하는 비난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마땅치 않기에 뭔가 국민의힘에 회의감이 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홍 시장은 회의감이 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그 최근에 입장을 낸 건 KC 미인증 제품의 어떤 직구 금지 관련해서 입장을 냈고 별로 전당대회 나간다 안 나간다 말을 직접적으로 한 건 없는데 주변에 워낙 전원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거의 뭐 출마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백서특위 활동이 한동훈 책임론으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 속에 또 친한계 인사들 비판을 받다 보니까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을 했더라고요. 이게 백서 가지고는 뭐 여전히 계속 시끄러운 것 같은데 조정은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뭔가 좀 일단락이 될까요? 먼저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그 출마한다고 저는 봐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출마 안 하고 성찰할 분이 굳이 그 정책에 대해서 글까지 올려서 비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이 말은 이제 거의 뭐 저는 출마 쪽으로 마음이 굳혔다 이렇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조정훈 의원은 상당히 그 만시지탄입니다. 처음부터 예. 이렇게 했으면 이게 공정성에 의심을 안 받았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마치 출마 여지를 이렇게 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발언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커지니까 이제 와서 출마한다. 이거는 이게 좀 늦었다는 거죠. 예. 처음부터 저는 당당하게 출마 안 하고 공정하게 작성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게 백서는요 완전히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흑수로 이게 한동훈 흑수로 바뀌고 있는데 이래서는 이게 당이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보수를 재건할 건지 예. 이렇게 백서가 접근돼야 됩니다. 예. 어제 조정훈 의원 불출마를 뭐 상대당이 민주당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예. 조정훈 위원장이 비열한 정치의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또 비열한 정치요. 예, 뭐 엄청 세게 공격하시네요. 뭐 네. 시대 전환이 아니라 저희끼리는 자세 전환, 양신 전환의 조정훈이라고 불리는데요. 예. 많은 정치인을 제가 봤지만 조정훈 의원만큼 위선적이고 비열한 정치는 사실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간 진짜 민주당이 조 의원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예. 정말 진짜 화딱지가 났는데 네. 저희는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평생 당원으로 수십 년 활동했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국민의힘이 조정훈 의원을 경험할 것이다. 새로운 모습이 아주 많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 민주당이 한번 겪어봤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럴 줄 알았다 뭐 이런 겁니까? 조정훈 의원?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랑 온갖 친한 척은 다 하다가 예. 뭔가 좀 비윤으로 분류되니까 대통령 권력이 강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정훈이 국민의힘 입당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도 안 됐는데 예. 1년도 1년이 안 됐나요? 1년도 안 된 진짜 이런 의원에게 예. 뭔가 좀 백서를 작성하라고 한 그런 의사결정이 공당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국민의힘이 사실 2010년 이전에는 그래도 민주당이 보기에도 좀 전문성도 있고 나름 괜찮은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뭐 한 세월이 지나가고 한 8년 되니까 그 이후로 3번 실패하고 어떤 인재풀 자체가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조정훈 의원 얘기까지 해봤고 요새 워낙 또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조정훈 의원도 상당히 좀 속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불출마 선언은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KC 미인증 제품 직구 금지 이걸 관련해서 대통령실도 사과를 했고 정부가 수습에 나선 상황인데 이게 오히려 여권 잠룡들 간에는 좀 신경전으로 번진 모습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글을 올려서 뭐 한동훈, 나경원, 유승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좀 동시에 저격을 한 것 같아요. 처신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이 세 사람이 글을 올리면서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엄청나게 모든 걸 잘못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유승민 의원님도 맞받아치면서 계속 설전이 벌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뭐 저는 이제 이거 아주 건전하게 예. 이런 이제 정책 토론을 해야 돼요. 더 치열하게 해야 돼요. 네. 이 부분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지 모르겠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좀 국민에게 이거 알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 있잖아요. 예. 이게 조금 미흡한 거 맞고요. 그다음에 그 취재 중에 뭐 유해 물질을 통제한다 이건 필요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기업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서 보호무역처럼 무조건 이게 금지해버린다. 이런 거는 요즘 이게 시대에 안 맞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목적에 따라서 한번 치열하게 토론해 볼 만한 가치는 있고 누가 이게 일방적으로 틀리고 누가 100% 옳은 건 아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좀 정부 정책에 개선할 미흡한 점은 있었다.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 이게 또 더 치열하게 이런 정책 토론은 많을수록 좋아요. 어쨌든 지적을 했고 정부가 바로 수용을 했고 이게 앞으로도 뭐 추경호 원내대표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빠르게 대응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은 오히려 이걸로 얻는 게 있었다라는 평가들을 내리는 것 같고 지금도 정책 경쟁을 하는 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서 변호사는 해주셨는데 아니 뭐 예. 이게 무슨 어디 시민 사회 단체가 뭐 어떤 연구 없이 발표한 정책이 아니라 정부 부처가 뭐 열 몇 개가 이렇게 협의해서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런데 뭐 네. 대통령실도 몰랐다. 예. 대통령도 보고 못 받았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끼리 막 이렇게 비판하고 한동훈 위원장까지 껴갖고 이런 논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 입장을 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 건데 네. 이게 사실은 뭐 국정이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고 증명하는 자리인데 정말 뭐 한심합니다. 아마추어들 모아놓고 뭐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뭐 예. 노동 시간 69시간 주당 69시간 얘기했다가 뭐 바로 그냥 철회하고 만 5세 입학했다가 또 바로 철회하고 네. 뭐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최근 정치인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냥 윤석열 정권 검찰 캐비넷 무서워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다가 총선에서 대패하니까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뭔가 좀 2인자로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직격을 못하니까 정책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고 네.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면서 2년간 인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따위로 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아이고 인사 책임까지 해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요. 예.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네. 민정비서관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충성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줘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인사정보장까지 붙여줬으면 최소한 책임 있는 모습은 보여줘. 그게 뭡니까? 그냥 예. 다른 사람처럼 그냥 들깨들처럼 그냥 물어뜯는 게 저는 이건 잘못됐다 봅니다. 예. 이건 약간 친윤 제가 신들이 제가 보기에 지를 오히려 하는 김 말인데? 실장이 예. 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예. 다만 이제 인사검증단이 네. 독립된 법무부에 그것도 네. 한동훈 위원장이 관여도 안 하고 네. 인사는 이제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인사 문제를 한 위원장한테 책임 묻는 거는 한참 저는 멀리 갔다 봅니다. 예. 여기서 일단 뭐 이 여권 얘기는 마무리를 하고 지금 야권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인데요. 여기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말 논란이 다시 재점화가 됐어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타지말 방문은 여사의 단독 외교다. 이걸 좀 강조하려고 했겠지만 이게 오히려 여당을 좀 자극하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특검하자는 말까지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2년 전에 이미 국정감사 때 한창 논란이었는데 이게 다시 2년 뒤에 다시 소환하는 느낌이에요. 예. 이거는 이제 아마 문 대통령이 참회록을 써야 되는데 근데 회고록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자업자득 자기 발등을 찍은 거죠. 네.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이게 인도에서
처음부터 온 초청 서류들 있잖아요. 예. 시간 순서대로 서류들을 이렇게 쫙 깔아놓고 검증을 해보면 돼요. 처음에 인도에서 영부인을 초청했냐, 아니면 이게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느냐, 네. 이거부터 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 장관을 초청한 거죠. 이걸 이제 아마 김정숙 여사가 본인이 타지마을 가보고 싶었겠지. 버킷리스트.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으로 제안해서 아마 나중에는 인도에서 제안할지 몰라도 근데 처음에는 분명히 장관이 분명하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계획서에 처음부터 이게 타지마을 방문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처음부터 이게 계획서에 들어있었냐고요. 네. 이거는 이게 갑자기 추가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 의혹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비비에서 급하게 편성됐거든요. 이 말은 이게 처음부터 영부인이 갈 그게 없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 부분이야말로 이게 의혹투성입니다. 예. 한번 이런 걸 특검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뭐 당 정비에서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도 민주당 이제 공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회고록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여권에서는 김정숙 여사도 논란이 있었지 참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서 2년 전 일이 다시 또 떠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참 난감한 회고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아, 저는 예. 난감한 회고록이 아니라 네. 사봐야 할 회고록이기 때문에 빨리 가서 제가 사봐야 할. 읽어보고 예. 제가 2번, 3번 읽어볼 생각이고 좀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참 열심히 쓰셨고 뭔가 좀 기대가 되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비판을 해줘서 홍보가 많이 되고 좀 여기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국민의힘 그다음에 보수 지지자도 비판하려면 읽어보셔야 됩니다. 꼭 구매해 주십시오. 예. 저는 김정숙 여사가 네. 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억까다. 김정숙 여사가 주가를 조작했나? 예. 은행 잔고를 위조했나?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시켰나? 대가성 후원을 받았나? 아니 대통령 배우자 특사는 그 좋아하는 미국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도 특사로 자주 순방을 가세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보수 유권자분들은 아마 그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아니, 퍼스트 레이디 해외 곳곳으로 순방 다니고 계세요. 자, 그다음에 야, 또 있어요. 네. 수행원과 같이 순방 가서 명품 쇼핑한 김건희 여사는 그러면 일정 그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계획에도 없는 500억 예비비 순방한 예. 대통령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천억 비용 쓰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하고 세계 잼버리 망신당했으면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준으로 따지면은 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제가 진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은 네. 국민의힘의 자충수 억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억가다. 야, 근데 이거 예. 제가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네.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가 관봉권으로 이게 한복을 6벌 샀습니까? 예. 관봉권으로 이게 신발을 15컬레를 샀습니까? 아니면 이게 공무원 총무비서관실에 양이네스 예. 이게 동거래를 딸을 통해 했습니까? 네. 아니면 이게 춘추관장에 했던 유송아 동거래를 했습니까?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런 게 더 큰 거예요. 제가 정리하면 예를 들어 명품백이든 파우치가 있잖아요. 제가 나쁜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제일 나쁜 거는 버카로 사는 거예요. 버카로? 왜? 요거는 이게 공금도 횡령하면서 예. 허위로 서류를 꾸미대. 왜? 공무원들 간담회했다? 네. 이래갖고 이게 파우치를 사서 가지는 거죠. 예. 초밥 사고 샌드위치 사고 샴푸 사는 걸 허위로 서류를 꾸미대잖아. 네. 버카로 파우치 사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두 번째 나쁜 게 관봉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혈세. 네. 특활비로 자기 파우치 사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쁜 거는 아버지 친구란 놈한테, 놈은 아닙니다. 아버지 친구란 사람한테 예. 선물 받는 거. 이거는 세 번째예요. 제일 나쁜 거는 세 번째. 버카로 예. 파우치. 두 번째는 특활비로 파우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물이다. 이래 정리합니다. 제가 이거 반론을 해야겠네요. 법인카드 지금 여기 버카 얘기하시니까 네. 자,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이 버카로 뭐 이렇게 식사하고 이게 제일 나쁘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 시절에 한동훈, 송경호 이런 검사들 데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10km 떨어진 청계산 유원지 가서 한 번에 250만 원씩 소고기를 사 먹은 게
그게 정말 지탄 받아야 될 일인데. 청계산장 250만 원. 그건 무혐의났죠. 아니 저 진짜 네. 소고기 7, 80만 원은 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검사들은 그렇게 겁이 없습니까? 아니 위가 큽니까? 한 번에 소고기를 어떻게 250만 원씩 구워 먹습니까? 예. 그것도 업무 추진비로 네. 그것부터 지적을 하고 수사를 좀 해주세요. 왜 그분 얘기는 안 합니까? 예. 소고기 얻어먹은 거 아닙니까? 서정 네.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또 여사들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또 두 분의 어떤 말이 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낙선을 하면서 이게 후폭풍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정당 지지율 조사가 어제 나왔길래 하나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전체 지지율에서도 좀 민주당의 하락세가 좀 보이고 근데 진보층,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진보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지지율이 좀 하락했는데 그 폭이 한 9.4%포인트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당원들이 화가 많이 났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도 한 10,000명 정도가 탈당 신청을 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는 좀 실제로 탈당 처리가 된 것 같고 민주당 내부에서 분위기 좀 어떤 겁니까? 이게 당원들 좀 빨리 달래야 된다 이런 좀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번 사태가 뭐 추미애 의원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 뭐 이런 뭐 부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왜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어떤 당비를 받고 네. 선거 운동을 할 때는 당원들을 동원하고 뭔가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할 때는 뭔가 엘리트주의 국회의원들이 당원을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런 네.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터진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제 당원들은 지난번 작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을 때 야 어느 당 국회의원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그렇게 검찰과 여당과 손잡고 자당 대표를 그렇게 구속시키라고 그렇게 동의를 해줄 수가 있냐. 이거에 굉장히 실망감을 나타냈고 그때도 좀 이러한 숫자의 탈당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네. 수면 아래에 오랜 친분 관계로 당을 주지하는 민주당 엘리트주의를 어떻게 개혁하고 당원 민주주의를 어떻게 안착할 건가가 사실 지방선거 대선 승리의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요 결정을 당원을 배제하고 하지 말아라 이런 오래된 그러니까 어떤 욕구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 이제 관행이 있었던 거죠. 말로는 당원 중심주의 얘기하면서 네. 결국은 중요 의사결정할 때는 좀 끼리끼리 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한 불만이 네. 있었고 이런 게 이제 쌓였던 게 이번에 폭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인 게 있어요. 집단 탈당의 어떤 규모를 10,000명 정도가 신청했다 이거를 하는 것은 사실 당 입장에서는 당원 수가 대회비라고 할 정도로 되게 민감한 건데 이걸 밝힌다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이렇게 동요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명심에 반하는 걸 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 아니냐라는 해석도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봐야 저도 될까요? 이제 그게 동의하고 공개적으로 예. 밝히는 게 네. 이번에 그 보수의 음원이 추다르크 예. 추미애 의원은 이제 제대로 한 거죠. 뭐 네. 지금 당의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당원이 탈당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이 추미애 의원이 하는 거는 항상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보수의 음원이다 예. 이렇게 하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대책이 문제예요. 이재명 대표는 개딸의 권한을 2배로 올리겠다.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은 오히려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뽑을 때도 개딸 의견을 10% 반영하겠다. 이게 대책입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국회의장 뽑고 원내대표 뽑는데 왜 당원의 의견을 10% 반영합니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저는 개딸들한테 휘둘리다가는요. 예. 옛날에 개딸하고 비슷한 게 홍위병이거든요. 네. 홍위병이 나중에 가면 이게 모택동까지 물어요. 저는 이런 개딸들요. 나중에 가면 이게 이재명 대표까지 묻니다. 예. 지금 이게 제대로 통제 안 하면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개딸을 휘둘리가 계속 권한을 주다 보면 결국에 본인들이 물린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앞부분에 기술적 오류로 인해서 음향 사고가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불편을 끼쳐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제작 과정에 더 만전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저랑 같이 좀 여기 스튜디오 지켜주신 정치의 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